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네비우스, 코이브, 아이렌 이런 것들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조정이 어디까지 올 것이며 그 다음부터 반등이 계속해서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10월 16일자죠. 요 날짜에서 그때 오클러하고 SMR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일단 지금 이제 끝없는 상승 가능하겠느냐 해서 신규 지입은 불가능하고 부분 익절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클러하고 SMR은 요 영상을 일단 참고해 주시고 요 때부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영상을 일단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자, 먼저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 5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번 5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 그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5일 동안에 0.94%, 1%도 안 되게 하락이 됐는데, 자, 그 다음 코어리뷰가 한 9.97%로서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것은 뭐 네비우스가 한 20%, 그 다음 SMR도 20%, 아이렌이 22%, 그 다음에 지금 오클러가 한 24%로서 하락폭이 좀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코어리뷰 말고는 거의다가 20%가 하락됐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거의다가 뭐 하락폭이 없었죠.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올라갈 때는 1% 올라갈 때는 얘는 20%씩 올라갔지만은 내려갈 때 있죠. 내려갈 때 마이너스 1%될 때 얘는 내려가는 폭이 20% 되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포트에 너무 많은 것을 싣고 가게 되면은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코트에 많은 것을 싣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량주 중심으로 싣고 가야만이 눌릴 때 요럴 때 우리가 현재 내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눌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20%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포트를 잘 구분하시고 자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요것밖에 안 빠졌는데 얘가 이만큼 빠졌다 해서 이제부터 완전 나락으로 가느냐 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큰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CNBC가 피치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챗GPT가 처음 출시된 해에 엔비디아는 시드 라운드와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인수한 지분을 포함해서 다른 기업에 16건의 투자를 단행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투자는 2024년도에 41건으로 증가했고 2025년도에는 자, 오픈AI를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도 51건의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요런 데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코위버 이런 쪽에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의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캐펙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게 있겠죠. 자, 그런 이유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 많이 남았다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번 보게 되면, 요 같은 경우는 뭐 비즈니스라든지 프로덕티브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죠. 여기도 뭐 다른 것도 있고, 여기는 코이브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들 하드웨어 이런 것들 거의 다가 있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챗GPT 이후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투자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곳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코어 EV 지분을 갖다 한 7%로 보유하고 있다. 저건 아시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일단 네비우스도 마찬가지 0.5% 정도 가지고 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한 요겁니다. 요거. 즉 말해서 엔비디아는 2월에 네오클라우드 공급업체인 람다랩스라고 있는데 그것이 4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D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네오클라우드가 지금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이 돈 가지고 지금 코어위브나 아니면은 네비우스에다 투자하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람다랩스라는 것은 이런 회사에다가 다시금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더 많은 그런 지금 네오클라우드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가 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양자 컴퓨터에도 일부를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로서 같이 엮여져 간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따로 놀고 그 다음 네오클라우드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자, 같이 묶음으로서 간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AI를 위해서 같이 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이 네오클라우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클라우드 업체가 그만큼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갖다 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UBS에 따르면 글로벌 AI 투자 자체가 2025년도에 3,750억 달러, 2026년도에는 5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자본의 홍수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자금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데나이버스 같은 경우는 이것이 4차 산업의 혁명에 구축하는 데 수조 달러가 투자되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이 1950년대에 모래만 있던 라스베가스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30년 전에 두바이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칩에서부터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망까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에 있다가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미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사이클이 지금 이제 어디 와 있는지 슈퍼 사이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여기 와 있다는 게 여기에 지금 이제 1파 시작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에 있는 중에서 1파 이제 1차 시작점에 와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스탁 마켓에 본다면 이제 출발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재 가치의 밸류를 본다더라도 지금 시점이 있고, 그래서 선형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초창기돼 있다. 아직 그 갈 길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이 AI 슈퍼 사이클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조금 조정이 있다고 털을 필요가 있냐? 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매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TSMC의 3분기에 지금 매출의 구조를 한번 보더라도 HPC 있죠. 자, 고성능 칩 자체가 57%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50%가 훨씬 더 넘어가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AR을 돌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 번째가 전력이겠죠. 전력 소비량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데이터 소비량은 어떻게 될 거냐, 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까지 있죠. 요때까지는 아직도 인프라가 계속해서 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즉 28,500TB에서 30,000TB까지 될 예상이 있고, 그 다음에 415에서 1,050까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 조금 줄어든다지 여기는 늘어나겠죠. 그래도 적어도 2028년도까지는 자,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깔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깔리기 위해서는 지금 2025년도니까 6년도, 7년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시면서 투자해야 될 때가 지금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네오 클라우드가 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를 갖다가 기존 클라우드 AWS나 이제 애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차별화를 봐야 되는데, 자, AWS나 애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퍼스케일을 통해서 수천 종의 AI 워크로드라든지 범용 인프라, 다양한 워크로드 등 이런 것들과 혼재되어 있는 반면에, 자, 네오 클라우드는 GPU가 특화되면서 AI 트레이닝, 생성형 AI, 머신러닝 등 일부 집중의 워크로드에 GPU가 일단 대량으로 즉각으로 할당되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이쪽이 더 많은 경쟁력이 있겠죠. 두 번째는 가격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시간당 40% 이상이 높은 것이 AWS 등 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오 클라우드는 시간을 이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20에서 60%의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네오 클라우드는 맞춤형의 컨테이너인지 AI의 워크 프레임이 있죠.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조금은 사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존 하이퍼스케일러는 범용 서비스의 툴이 강점이나 AI 특화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자, 네오 클라우드가 훨씬 더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는 분야가 네오 클라우드 쪽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쪽도 안 간다는 것은 아닌데, 자, 그만큼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추론 시장에는 아무래도 네오 클라우드 쪽이 조금 더 많이 발전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까지 네오 클라우드 있죠. 그 시장 자체를 한번 보게 되면 시장의 전망들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연평균 시장 성장률 있죠. CAGR 자체가 한 48에서 50%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즉 클라우드 시장의 한 5배 이상의 속도로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ARNG 엣지 데이터 주권의 트렌드로 폭발적인 성장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도 시장 규모는 240억 달러, 2028년도는 1,300에서 1,5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몸속에서 엄청나게 더 많이 뛴다는 겁니다. 적어도 3배 이상은 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일단 시장 규모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성장의 국면에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코일 반지, 지금 현재 네비우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참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요걸 데투 에쿼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있죠. 자본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회사를 갖다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코올리비가 381, 그 다음에 일단 네비우스가 32,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이렌이 24 가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이제 부채 대비해서 부채를 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무런 다른 것보다는 금리가 인하되면은 주가 자체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부채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익으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자 지급이 적게 되면은,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러셀 2000 지수에 참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러셀 2000에 아직까지 포함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소형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형주들은 이런 부채 규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은 주가는 또 올라가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엔 또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종목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PS 레이쇼죠. 시가총을 갖다가 셀즈로 나눈 거다. 저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처음에 봐야 될 것이 네비우스입니다. 네비우스 같은 경우는 24배수 정도 나타내고 있다. 24배수니까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자, 네비우스는 24배수.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무래도 코올리브 되겠죠. 코올리브 같은 경우는 7.6배수입니다. 코올리브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7.6배수 정도 되고 있고, 코올리브는 상당히 낮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렌 본다면 아이렌이 한 12.8배수 정도 되고 있다. 저렇게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지금은 이제 PS 레이쇼를 갖다가 한 군데에서 정확하게 일단 지금 이제 요게 좀 저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데, 요걸 비교해 보면 일단 네비우스가 가장 많이 고평가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코올리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이렌이 이렇게 돼 있다. 아이렌, 그 다음 코올리브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코올리브가 가장 낮게 저평가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코올리브는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네비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비우스 일단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 있죠. 자, 요때 일단 매출의 성장률이 190%, 자, 그 다음에 일단은 158% 정도 되고 있죠. 2017년도. 자, 그 다음에 2018년도가 되면은 136%까지 되고 있다. 아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정도 가야만이 지금 46%로 줄어들고 있죠. 물론 약간씩은 지금 매출의 성장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100% 이상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매출이 상당히 가파르다는 이야기겠죠. 충분히 2028년도까지는 갈 수 있다. 적어도 2027년도 중반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매출의 성장성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비타 한번 보겠습니다. 이비타는 어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인데 뭐 하기 전에 이익이죠. 이자하고 지금 텍스하고 감가하고 상각하기 전에 이익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순수한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익 자체가 2024년도, 2025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됐다가 2020년도부터 이제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비타 마진도 17%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양전환되는 시점이 2020년도다. 자, 이비타로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 여기서 털고 갈 때가 아니고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될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익이 만약에 줄어든다 했을 때 우리가 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좀 길게 보신다면,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3년 평균 있죠. 그 PS 레이쇼가 12.67배수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24배수가 나왔는데 마지막은 지금은 평균을 했을 때는 12.67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2.67에다가 1.68을 곱해주면 되겠죠. 1.68빌리언. 그래서 12.67에다가 요 배수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모습에서 1.68빌리언 요걸 곱해줘야 되니까 1.68은 168에다가 지금 이제 공 자체가 한 7개 정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대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이 정도 되고 있죠. 요렇게 했을 때 모습 속에서 나오는 금액은 요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나누기 지금 이제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215밀리언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걸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금액은 한 99불 정도, 한 100불 정도가 지금 모습에서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9불. 그래서 99불이 적정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비우스 차트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모습 속에 있죠. 99불이면 지금 현재 모습 속에 요 가격입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100불대 있죠. 그 정도가 일단 아무래도 현재 적정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0불 라인 때 그 밑으로 떨어진다면 우리가 조금씩 매수의 관점인데, 자, 가장 일단 차트상에서 본다면 직전 고점 라인 때 있죠. 저 88불대. 자, 요까지 깨면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주봉 차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지 조금 더 내려가다가 다시금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꺾어진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꺾어져야만이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잠깐 쉬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코올리브 한번 보겠습니다. 코올리브 같은 EPS가 양전환되는 시점이 2017년도죠. 자, 그만큼 일단 요때가 양전환되니까 2020년도에는 주가는 또 많이 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매출의 성장 보더라도 2016년도가 130%, 그 다음에 48%니까 아무래도 2027년도까지는 가죠. 그렇다면 적어도 2020년도 초반이라든지 중후반까지는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10.89빌리언에서 14빌리언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좀 적게 구하기 위해서는 10.89빌리언 갖고 일단 밸류에이션 해보겠습니다. 이게 12.14빌리언인데 좀 더 적게 주기 위해서 10.89빌리언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0.89면은 요 정도 되고 있죠. 10.89니까 공이 한 7개 정도 되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지금 이제 곱하기를 해서 5.42배를 준다는 겁니다. 좀 낮게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낮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381년 정도의 주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나눠줄 때는 155불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일봉 차트니까 155불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직전 고점 요 라인대입니다. 요 라인대에서 가장 일단 적게 줬을 때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2027년도라든지 그쯤 가면 갈수록 일단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니까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정폭을 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불이 이제 110불대 있죠. 저 갭으로 뛰었던 자리. 자, 내려온다면 뭐 그까지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뭐 그까지까지는 보지 않고 있고, 자, 요 정도에서 일단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하면 120불 라인대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은 조금은 필요할 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때다. 자,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여기서부터 완전히 만개져서 무너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아이라인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도 있죠. 자, 매출의 성장률이 130%, 그 다음에 일단 32%로 많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2028년도에도 뭐 39%니까 괜찮죠. 그런데 2029년도 된 8%니까 안 좋죠. 적어도 2027년도까지는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성장률이 좀 많이 나타난 것이 2018년도까지는 뭐 30, 40% 나타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때까지는 갈 수 있다. 즉 2027년도 말까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EPS라든지 EBITDA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있죠. 자, 현재 모습에서 EPS가 0.35 정도 되고 있고, EBITDA는 이제 267.70 정도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 다음부터는 EBITDA가 계속해서 좀 많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EPS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상승의 여력이 많이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모습에서 조금 일단 반등이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 0.35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 2026년도 되면은 0.99 EPS만 2027년 되면 1.77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EPS 성장률도 많고 그 다음 EBITDA의 성장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아까 0.99 정도 되고 있는데 EPS가 2010년도가 1위로 잡고 1위 했을 때 지금 45배수 아니면 40배수 정도 줄 수 있겠죠. 만약 45배수 줬을 때는 한 45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0에서 45달러가 현재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본다면 뭐 40불에서 45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한 51선 있죠. 자, 그 정도를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폭이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한 29% 내려왔는데 35%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그게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뭐 충분히 반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완전히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길게 보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되니까 많이 올랐는 데 따른 그런 약간의 차익 매물이지 여기서부터 주가가 꺾인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 있죠. 주봉 차트 이런 것들 좀 쌍봉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좀 더 내려간다든지 50이라든지 그 밑으로 빠진다면 조금씩 담아갈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올라왔던 데 따른 단기 차익 매물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지 주가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빠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